네, 오늘 주제는 등 여드름입니다. 등에 뾰루지라고, 등에 뾰루지가 난단 말이에요.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의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등에 뾰루지가 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병의 원인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등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없어지더라. 말끔해져요. 참 한의학 신기하죠. 흔히 피지 과다 분비, 염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누나 바디워시 또는 로션 등을 바꿔보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에 온다면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죠. 반드시 등에 뾰루지가 나거나 등에 등드름이 나면 원인이 있더라고요. 독한 연고나 심한 경우 피부과 약 등을 복용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지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등의 뾰루지, 등드름, 등 여드름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등에 나는 여드름, 잡티, 뾰루지 이것의 한의학적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을 때 참 어렵지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찾으면 쉽습니다. 여기 보면 주상증에 의한 것이 있어요. 주상증. 뭐냐? 술 과다. 술을 많이 들었을 때 그것을 못 이기면 주상이 되는데 못 이겨서 내가 불편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 주상이 되는데 이때 등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내상, 술에 상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오는 것을 치료해주면 등에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등에 여드름이 난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술을 과음하는 사람이다. 내 능력에 벗어나게 내 능력보다 많이 술을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상증에 의한 등의 여드름입니다. 이럴 때는 대금음자라든지 갈화해성탕을 투여해서 등의 여드름을 치료해 줍니다. 특히 갈화해성탕이 굉장히 잘 듣는 처방입니다. 풍열증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열증. 풍열이라는 것은 풍과 열입니다. 풍열증. 대개 얼굴 쪽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풍열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등에 여드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방풍 통성산을 가감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정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등은 정기의 통로입니다. 코가 정기의 통로가 되죠. 코가 휜 사람 보면 등도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바로
전기의 통로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럴 때는 가감육미환 또는 신기탕 이런 약들을 응용해서 치료를 하죠. 이런 약들을 투여하면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충만되고 제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치료가 됩니다. 위열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시평탄이나 갈근, 황금, 황련탕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폐열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히 사백사이나 사패탕 등을 응용해서 등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기둥은 척추죠. 척추에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등에 보면 뭐 폐수, 고항수, 심수 뭐 이런 그 수혈자리, 침자리가 다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수혈자리가. 그건 뭐냐? 등이 오장육부와 연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등에 여드름이 나는 것은 오장육부의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등에 여드름이 났을 때 이것을 치료해주면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불편한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척추는 우리 몸의 전기가 오르내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등에 뭐가 난다는 것은 전기의 통로가 막혔다는,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 자꾸 긁어대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등드름 있는, 등에 여드름 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육부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으로서 전신의 순환, 전신의 건강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등의 여드름을 치료해주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오장육부의 운행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등의 여드름이나 등이 가려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등의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보통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여러 가지 피부과적 치료를 받거나 화장품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등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도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노출되는 옷을 입거나 수영장에 갔을 때 혹여나 흉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요. 특히나 등에 나는 여드름 때문에 심한 가려움을 느낀다면 일상에도 불편함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의학에선 여드름이 나는 부위에 따라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여드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강의에 이어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조성대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생각해 보니까 등에 나는 여드름이나 뾰루지도 무척이나 고민되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나요? 네, 한 젊은 남성의 치료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멋진 청년이었는데요. 사실은 식은땀이 난다고 하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특히 뒷목에서 등까지 피부가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까지 같이 치료해드린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목에서 등까지 피부가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상태셨나요? 피부를 보여주셨는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목 뒤에는 때가 낀 듯 거뭇거뭇한 피부 변색이 심했으며 등 뒤에는 여드름처럼 나는데 골문 것도 여러 개 보이고 전체적으로 목에서 척추 아래까지 그야말로 지저분한 피부였습니다. 10년도 넘게 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좋아지질 않아서 여기저기를 가보았는데 곰팡이균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잘 치료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는 포기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병원에서 곰팡이균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럼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질 만도 한데 이런 것도 한의학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피부과에서는 곰팡이균이라고 했지만 한의학으로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 곰팡이균을 직접 죽이는 방식을 쓰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곰팡이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치료를 합니다. 즉 방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곰팡이 치료약을 뿌리는 것이 서양의학이라면 한의학은 곰팡이를 직접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불을 떼서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곰팡이가 살 수 없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아주 쉽게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생김새는 어떠셨나요? 이분은 뼈다가 굵고 키가 180 정도 꽤 큰 편으로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얼굴도 갸름하게 길고 코가 길게 발달한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키가 크다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큰 것은 병이다. 기억나시죠? 키가 크다는 것은 척추의 길이가 길다. 척추의 길이가 길면 그쪽으로 병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척추는 전기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기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척추 주변으로 뾰루지 잡티 같은 것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등에 나는 여드름에도 심오한 이치가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우선 땀을 많이 흘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인스턴트 먹으면 코에 뭐가 나고 목 뒤에 때가 낀 듯하고 피부과에서는 곰팡이균이라 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곰팡이균 때가 낀 듯하기는 하지만 가렵지는 않다고 했고요. 등에도 여드름 뾰루지가 많이 나고 또 원래 난시와 사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편도 결석이 있다고 해서 구취가 심했으며 어려서 말이 늦고 걸음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늦은 것이나 구취가 심한 것이나 난시가 있는 것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젊은 환자여서 그런지 큰 병이나 불편한 증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이라 어디 크게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전기의 통로인 등의 뾰루지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분이 키가 크다. 그래서 척추가 길기 때문에 전기의 순환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어려서 말도 늦고 걸음도 늦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콩팥의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취가 잘 생기고 난시가 나타났다는 것도 다 이와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은 전기의 순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감 신기환이라는 처방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이 보통 한약이라고 하면 탕약,
물약을 말하는데 환으로 된 약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약하면 액체로 된 탕제를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알약이나 알약처럼 생긴 환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의학의 치료 원칙에 따라서 병이 하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적힌 대로 환으로 된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약을 한 달 쓰고 와서 보니 목 뒤로 약간 벗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목에 가래 낀던 것이 좀 덜하다고 했는데요. 가래가 덜 낀다는 것은 전기의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같은 약을 한 달분 더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에 오셨는데 등에 여드름 난 것이 10년도 넘었는데 약을 2달 복용하고서 거의 다 들어갔다며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도 확실히 덜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안색도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인사를 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약은 곰팡이를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전기의 통로를 좋게 하고 콩팥의 힘을 좋게 하는 약입니다. 척추로 전기의 순환이 오르내리는 것이 활발해지니 그 주변에 나던 여드름이나 잡티, 뾰루지 같은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곰팡이가 살 수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네, 크게 아픈 증상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증상을 박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속 시원히 해결했으니 정말 운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곰팡이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균이 살 수 없는 환경, 즉 근본적인 흠을 보완해 준다는 것에 또 한 번 이 한의학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신체 여러 부위에 난 여드름이나 뾰루지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들에게도 오늘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건강 고민은 천안에서 이명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언제부턴가 치아가 흔들리는 듯하고 잇몸이 내려앉는 느낌이라서 고민입니다. 치과를 자주 가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듯합니다. 박사님께서 언젠가 집신법을 하면 치아 관리에 도움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하시는 모습 직접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이분께 어떤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치아가 나빠서 치과를 자주 갔는데 치료를 많이 받아봤지만 그렇게 확실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의학에는 이제 눈, 코, 입, 귀,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치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이제 오곡의 영화라고 그래서 오복이죠. 치아가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고 치아가 건강해야 모든 음식을 잘 씹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굵은 소금이죠.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입에 넣고 그거를 살살 씹으면 치아와 입에 있는 침과 소금과 이것이 이제 섞이죠. 그러면
일부는 치아가 빨아먹습니다. 치아가 자연스럽게 빨아먹는 거죠. 내 치아라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살살살 씹어서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양치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에 맞는 방향으로 앉아서 집심법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모으는 방법도 되고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되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 입을 잘 봐주세요. 입을 벌듯 말듯 하면서 치아를 마주치는 건데요. 주의사항은 뭐냐? 치아를 세게 마주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치아를 지금은 이제 소음이 있기 때문에 세게 안 들립니다만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하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뇌에 충격도 주고요. 또 치아도 운동을 시켜주고요. 소금을 입에다 물어서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게 치아가 이미 소금 기운을 먹었기 때문에 치아가 안 썩습니다.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뇌를 흔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됩니다. 치아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콩팥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신장, 기둥뿌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입을 잘 집중해 주십시오. 요렇게 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세게 해서 세게 이거를 부딪혀서 치아가 손상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36번을 합니다. 또는 100번으로 나와 있는 의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100번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6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게 하면 안 된다. 세게 해서 치아가 쪼개지는 일이 없도록. 이거 해라 그러니까 세게 해가지고요. 욕심껏 해가지고 치아가 쪼개져서 손상돼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시면 잇몸 자주 고장나는 사람, 치아가 약한 사람,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아를 관리하는 집심법 박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36번 아침마다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이명수님께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 코, 입, 귀 관리법 앞으로 박사님께 차근차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등 여드름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